안녕하세요. 네. 근데 건이 끝났는데 웬일로? 저랑 또 물린 건이 있나요? 그, 님 때문에요. 실손보험 본인 부담이 아시죠? 네, 그런데요. 이거가 실손에서 공제되는 걸 님이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원래 성향도 세시고 하다 보니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전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매번 클레임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라? 그분이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는 분인데. 차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시죠. 아니, 그랬는데도 쉽지 않더라고, 예. 저희가 그래서 설득 좀 부탁드리려고, 예. 이미 제가 수임받은 건은 종료됐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혹시라도 전화 오시면 무슨 일인지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전화 오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보현님. 네, 선생님. 나 잘 지내셨죠? 뭐 좀 물어보려고요.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빼고 보상하겠다고 해서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내가 근데 보험회사에서 또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뭐 보상을 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건지. 이게 뭐냐고 두 번이나 공제하는 게 맞는 거요? 네? 아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둘 다 못 하겠다고 내가 화를 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보니 양쪽이 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보험회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쪽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고객을 무조건 진상으로 몰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문제는 신문에서도 사정없이 까내렸던 제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본인 부담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길 보면 급여,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그러니까 전액 본인 부담 급여와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그러니까 일부 본인 부담 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정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칙은 모두 일부 본인 부담 급여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병원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살펴보죠.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아까 얘기한 두 녀석 중에서 일부 본인 부담 급여에서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에 따라 가입자를 분류해놓고 소득별로 본인 부담금의 상한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이상 일부 본인 부담급여를 낸 사람은 치료비를 너무 많이 써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일 테니 나머지 차액은 돌려준다는 거죠. 소득이 적은 분들, 정말 심하게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 중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실비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은 한자 뜻 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금액,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되게 간단한 이유지만 실손의료보험의 근본 원칙이라서 가장 강력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관련 내용이 표준약관에 명시되기 이전의 계약에도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뚜렷한 반박 논리가 있었다면 이게 10년이나 해결 안 되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보다는 정말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좀 용어를 통일하든가 좀 다른 말로 바꾸라고요. 인트로의 건이 사실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계속 말이 틀려서 양쪽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에게는 은행의 입출금 내역을, 보험사에는 의료비 조정 근거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비교해보고 나서 한참을 어이없어 했습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본인 부담금은 건보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맞았고,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본인 부담금은 진짜 순수한 의미의 본인 부담금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고객이 생각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제는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본인부담금이 뭔지 알아보죠. 본인부담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설정하는 사고부담금,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설정되어 있는 자기부담금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액의 일부를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게 하여 과다 청구를 막고 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죠. 건강보험 역시 보험의 일종인지라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얘기하는 본인부담금이 뭔지 알았으니 아까 이 동문서답을 해설해보면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은 공제하고 보상된다고 안내를 한 것이고 고객은 그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줬는데도 또 본인부담금을 공제한다고 2번이나 공제되었다고 화를 낸 거죠. 근데 저나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구분하겠습니까? 용어 자체도 헷갈리는 데다가 이번 의료비 약관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자, 이게 실손표준형 상해 입원비 약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근데 사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바로 본인부담금이죠. 생각해보세요. 80%만 보상한다고 하는 거나 20%는 공제한다고 하는 거나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앞서 말한 내용이 그저 제 생각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보험회사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준 의료비 조정근거 내역을 보면 전산상에도 80%를 곱하는 과정은 없고 단순하게 공제해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약관에도 그렇게 써놓을 건가 말이죠. 보상한다고 말하면 좋아 보이지만 공제한다고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보여서 그랬으려나? 어쨌든 덕택에 안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이 더 어려워졌네요. 그래요. 어쨌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굳이 양쪽에다 본인부담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한쪽의 본인부담금은 건보에서 쓰는 약어인 건보상한제 환급금이라고만 말한다면 고객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용어만이라도 달리 쓰는 건 어떨까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이번에는 요약 정리가 아니라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영수증인데 아래에 보면 상한액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건보상한제 환급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진료비를 낼 때 아예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했다가 보험회사에서 실비로 돌려받고 건보에서 다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다시 실비반환 요구를 받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아예 시작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병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이 상한액 초과를 미리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는 쓸데없이 카드 수수료가 나가는 문제와 환자에게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정책상 상한액을 아예 병원비에서 뺀다고 하고요. 그럼 이걸 도입하면 됩니다. 전에 자동차 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돌릴 수 있다며 급여 제한 여부 조회 제도라는 것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환자가 신청하면 상한액 초과를 알려주고 건보에서 병원 쪽으로 병원비 계산할 때 아예 상한액 초과금을 빼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건보 관계자가 계시다면 꼭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녹음을 도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재석컴퍼니의 박재석 대표님, KGASS의 김명희 지사님 두 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